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우화소설 시리즈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수업 설계하기 5번째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하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째 시간에 부모,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3번째 시간에 우리 아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키워드와 아이의 키워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부모의 키워드와 아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둘 간의 유사점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지, 우리 자녀랑 어떤 수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5번째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석한 나와 우리 자녀의 공통점,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볼 수 있는 점, 그 어떤 문제 상황을 가지고 과연 이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앞으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창의적인 어떤 경험을 제공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활용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샘플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샘플 자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강 이 시간과 제6강 다음 시간까지는 디자인 띵킹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제 해결 과정 중 사고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아이디어를 좀 수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석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도와줄 기법은 바로 형태 분석법이라는 사고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까 합니다. 형태 분석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형태 분석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트리스 표를 활용한 사고기법입니다. 사고기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키워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받는 그런 어떤 기법들인데요. 이 형태 분석법은 우리가 지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변수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이 독립변수의 어떠한 내용을 가미했을 때 변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속변수로 나열을 해서 구분을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해 봄으로써 과연 우리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형태의 사고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모에 대한 키워드로 5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키워드는 여행, 아이디어, 그리고 수업, 요리, 사람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샘플로는 이 샘플을 해보겠습니다. 곤충 그리기, 곤충 공부하기, 곤충 박사라는 아이에 대한 키워드 예시를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이제 매트리스 표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매트리스 표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진 표를 매트리스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로줄에는 독립변수를, 가로줄에는 종속변수를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를 먼저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뽑았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곤충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이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 조금 초점 두어서 독립변수를 뽑아내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곤충이라는 것을 뽑아냈고, 그리고 엄마의 키워드 중에서 수업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한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실이라는 독립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독립변수를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이 곤충들이 사는 숲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숲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는 뽑았고요. 이제는 종속변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본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수업을 설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 오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에 좀 초점 맞추어서 종속변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개념, 그리고 행동하다라는 거, 그리고 듣는다라는 거, 그리고 상상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읽는다라는 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샘플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문제 상황을 분석했냐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교사로서 곤충 수업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점을 뽑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내가 아이에게 어떤 곤충 수업을 해줘야 하는지,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떤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형태 분석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지금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구별해냈으니까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합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한,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수업을 이끌 수 있는지에 초점 맞추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형태 분석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만나는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적어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떠오르지 않는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생각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 효용 가능성이 별로 떨어지겠다 싶은 내용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 곤충과 읽는다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합쳐진다면 지금 우리는 엄마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는 곤충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학습자로서의 어떤 상황을,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곤충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구나. 곤충 서적 읽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고요. 또는 곤충과 본다라는 항목을 합쳐볼 때에는 곤충의 샘플을 우리 아이랑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라는 걸로 해볼 수 있겠고요. 또는 곤충과 행동하다 라는 거를 합친다면 곤충 박물관에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는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몇 가지를 더 해보면 교실과 듣는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혹은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 곤충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 라는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겠고요. 상상하다와 곤충을 합쳐본다면 이러이러한 곤충이 있는데 미래에 또 있었으면 좋을 곤충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기,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를 빼곡하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샘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역시 여행, 아이디어, 수업, 요리, 사랑,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림 그리기, 동물 동화, 먹기, 책 읽기,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한번 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형태 분석법이라는 사고기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건데요. 독립변수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샘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샘플에 대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한다 라는 공통점을 찾았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로는 식자재, 재료, 그리고 맛있는 것, 그리고 부어, 그리고 조리도구,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앞에서는 오감을 활용해서 해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창의성의 핵심 요소, 인지적 차원의 핵심 요소 5가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이렇게 5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키워드와 연결해서 독립변수와 연결해서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경험을 제공해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식자재의 유창성이라는 종속변수를 합치게 된다면 다양한 식자재를 알아보기, 시장에 가서 다양한 식자재를 구경하기, 알아보기,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는 식자재와 융통성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식자재 이외에 놀러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과연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식자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죠. 또는 식자재와 독창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리에 쓰는 다양한 향신료 중에서 조금 독특한, 최근에 되게 떠오르는, 최근에 만들어진, 최근에 이슈가 된 그런 어떤 향신료를 찾아보는 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식자재와 정교성이라고 하면 식자재의 도감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식자재와 상상력이라고 하면 내가 요리를 할 때 보니까, 엄마를 지켜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향신료나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으면 훨씬 요리가 쉬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글로 적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맛있는 것이라는 아이를 초점을 둔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유창성에 관련해서는 내가 과연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쭉 열거를 해보는, 서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융통성이라고 하면 내가 먹어보고 싶었던 것을 한번 책이나 아니면 어떤 텔레비전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독창성에 관련해서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좀 약간
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혹은 먹어보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다르게 변화시켰던 음식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정말 맛있었던 것을 정교성,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도감처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맛있는 것과 상상력을 연결해서 미래에 생길 것 같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그려보고 설명해 보거나 아니면 말로 적어보는, 글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 형태 분석법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독립변수를 생각하고 종속변수를 나열해서 그 독립과 종속변수를 연결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제5강 문제 해결하기 활동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오늘 이 시간에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통해서 과연 이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해서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하는 과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한번 열심히 한번 아이랑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주 많고 다양하고 좋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서로 공유해보는, 그리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